고교 학점제 아마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중학교 입학해서부터 무수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 202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첫 해이기 때문에 신입생으로 들어올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는 3년 전부터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교 학점제 체제로 교육과정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리 적용해서 고교 학점제의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지금 편성해서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고교 학점제 체제로 바뀌었지만 전혀 아무런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아마 오늘 우리 학교 입학설명회를 오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입학설명회도 아마 많이 찾아가 보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 가셨을 때 교육과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구제일고등학교 이 고교 학점제 체제의 교육과정이 절대로 이게 뒤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앞서가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제가 자부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교육과정부장을 3년 전에 선도학교 시작하면서부터 맡아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핵심 부분하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무엇일까요? 했는데 고교 학점제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하면 가장 핵심이 학생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이 지금까지는 학교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입학하면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그랬는데 이 고교 학점제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또 중학교 때까지 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까지는 학교를 나와야 하는 수업 일수에 결석 안 하고 나오면 다 이수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아무리 출석을 100% 했더라도 그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정해놓은 이수 기준에 도달을 했을 때 학점을 취득하게 하고 그 학점을 쭉 모아서 3년간 누적을 해서 졸업 학점에 도달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과목 선택이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과목의 이수 기준에 충족하는 것, 도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수강 신청이 핵심이 되겠는데, 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 학교가 할 일은 제1단계의 다양한 과목,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기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 이거는 학교의 몫이고 또 이 일을 맡고 있는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진로와 학업에 대한 설계를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하면 이 두 개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한 후에 수업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한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 기준에 충족이 되면 그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이 학점은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면 2학점,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면 3학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학점이 다 졸업할 때까지 3년간 누적을 해서 졸업 학점에 도달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이런 과정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 입장에서 과목 이수하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 요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 뭐 예를 든다면 평균 점수로 치자면 40점이라든지 50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40점 받으려면 요러요러한 목표 달성이 돼야 된다 하고 미리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옛날 말로는 유급을 시킵니다. 유급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3년 전부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미리 이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어려운 과목, 뭐 특히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에는 2명의 선생님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1수업 2교사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는 집중 체험 학습이라든지 집중 체험 학습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충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 스스로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보충 학습을 통해서 최소 성취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충 학습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에 도달 안 하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입생도 없을 걸로 장담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요 미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서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학교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수를 했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석차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수준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래서 내년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92학점입니다. 3년간 이거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졸업 이수 학점입니다. 192학점. 참고로 지금의 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204단위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12단위를 줄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특히 내년부터 미수라는 제도가 생기고 이러니까 학습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졸업 학점을 줄이는 형태로 이래가지고 교육부 전체적으로 이 고교학점제 시작하면서 최소 이수 학점을 줄였다는 거. 그래서 부담이 학교에 와서 수업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은 줄이고 배워야 할 내용의 분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교재 연구 부담이라든지 수업 진행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3년간 연습을 많이 해왔다. 그 점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추어서 우리 학교가 3년 전부터 고교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선도학교를 하면서 내걸었던 우리 학교의 목표가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을 하자.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를 하자 하는 걸 목표로 선도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장면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인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하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표가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매년 신입생 교육과정 편제표는 아직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까지 우리 학교에서 편성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교육청이 점검을 합니다. 혹시 오류는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거기에 점검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확정이 12월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탑재를 안 했고 오늘 유인물에도 없습니다. 확정 안 된 거라서. 그러나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 내년에 그대로 아마 편성이 되고 공지가 될 겁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과목들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이 공통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또는 뭐 교양과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라고 지정된 과목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여기에 학교 지정 과목에서 요거는 학생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필수 과목이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배우는데 대부분의 지정 과목이 1학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할 때는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골라봐라. 바로 던지면 학생들이 뭘 선택해야 할지 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때는 지정 과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그리고 이 표를 보실 때 좀 참고할 게 여기 우리 미술 중점 과정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표에서 이 앞에는 일반과정 학생들이 보면 되는 란이고 이 뒷부분은 미술 중점 과정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에 대부분 지정 과목이 들어가 있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뭐 두세 과목씩 이렇게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정 과목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영역 1학년에 입학하면서 선택 과목은 딱 한 과목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양 과목에서 종교학, 철학 중에 어느 한 과목을 아마 여러분들이
일명 말하는 배치고사 치는 날 요거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선택 어떤 물음이 갈 겁니다. 그럴 때 선택을 하시면 선택한 과목을 1학년에 입학해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화면에는 주로 2학년 선택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2학년 선택 과목들은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들 중에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에 선택해서 치는 과목 중심으로 2학년 선택 과목을 현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이제 3학년에 가서 선택하는 과목들입니다. 역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교양 과정들인데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은 우리가 교육과정상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목들은 2학년에서 배운 선택 과목들의 좀 더 심화된 내용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화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대학을 어디를 갈 것인가를 정해놓으면 그 대학 전공에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3학년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이 주로 생활기록부에 쭉 기록이 되고 그거를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이 학생들이 이 과에 들어와서 공부할 만큼 기초적인 과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에서 잘 공부를 했나 보고 판단을 하고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이런 교육과정표 안에 있는 과목들은 한 학급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20명 학생이 한 90% 그러니까 한 18명 정도 선택한 과목들은 이 과목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개설을 해서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8명보다 적다 그러면 한 학급이 안 되면 교사 수급이라든지 또는 교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 인원에는 약간씩 기준 인원이 다르지만 우리 학교는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약 한 학급에 인원이 많아지면 그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평균 인원의 90% 이상의 학생이 선택하면 수업을 개설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지에 있는 과목 중에는 개설되는 과목이 있고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규 수업 중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과목이고 근데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18명이 안 돼가지고 폐강이 됐다든지 들을 수 없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은 꼭 들어두는 게 대학에 가서 입학사정관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다. 근데 꼭 듣고 싶다. 숫자는 적다. 우리 학교가 3년간 선도학교 운영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소수의 학생이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들을 소인수가 선택했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어떤 해는 1학기 합하니까 한 16과목 정도 되는 해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0과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과학 토론이나 보건이나 특히 요즘 의학 계통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데 보건 과목 이수는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건 과목이라든지 심리학 이건 인문사회 과정에 거의 대부분 학생들 다 희망을 하더라고요. 일본어 회화라든지 국제경제, 현대문학 감상,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 소수의 학생이 희망했지만 대학 입학이 아주 유용하다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수업을 하고 그래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학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내년에도 역시 운영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라면 어떤 형태로라도 수업을 진행해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과정 어떤 편제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보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요거에 설명을 하라 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수능 대비에 굉장히 유리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에 주로 선택하도록 편성된 과목들이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이걸 3학년 1학기에 편성해 놓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학교는 2학년에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학교 학습을 탄탄하게 해서 학교에서 2학년 때 수능 선택 과목을 미리 배웁니다. 배우고 나면 3학년에 가서 심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시간에 다시 2학년 때 배운 걸 복습하고 응용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3학년 1학기에 다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특별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제가 사회 과목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2학년에서 수능 대비 수업을 그 기본 개념 수업을 다 해놓고 나니까 3학년 1학기 한 서너 달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습해서 수능 대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에 있을 때 3학년 1학기에 사회문화가 들어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3학년에 가서 수능 대비 수업할 수 있는 거는 8월 이전까지 한 서너 달 가지고 진도 다 나가야 됩니다. 진도 나가고 복습하고 응용 문제 풀고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 학원을 가야 됩니다. 사교육 의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그 부분을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시면 탐구 과목 특히 선택 과목들 편성이 우리 학교는 2학년에 있고 다른 학교는 아마 3학년 1학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에 아주 적합한 교육과정이다. 특히 아까 지나가긴 했지만 화면 속에 있었던 그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선택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명에서 보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그 전공에 특히 요즘은 융합인재 또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특징 있는 과목, 특히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이수했는가를 중요시 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특히 가산점이라고 점수화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과목들이 우리 학교 편성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수학적 사고와 통계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교무부장 선생님 적극적으로 추천하셔가지고 보면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학적 사고와 벡터라든지 적분이라든지 교육과정표에 보면 요런 과목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 토론, 인공지능 기초 또는 미술 중점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미술 창작만 넣어놨지만 여러 가지 미술 전공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다 교육과정 편성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에서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해 놓으면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더라도 입학사정관들 눈에 띄는 교육과정이고 아마 선택이 돼서 학생부 자체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차별화된 학생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전부터 해왔더니 그런 결과들이 지금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학 입학에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선택해갖고는 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담임선생님과 우리 진로를 담당하시는 저 뒤에 서 계시는데 진로부장님이라든지 거의 1대1 맞춤형으로 내지는 1대1 거의 멘토가 돼서 3년간 이 학생이 어떤 진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어느 학기에 어떻게 선택해서 이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속해서 상담을 합니다. 해가지고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 학업 계획서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업 계획서 안에는 각각의 학년 그리고 교과별로 3년간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교과에도 또 보면 계열이 있기 때문에 수학 1을 이수하지 않고 수학 2 이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맞추어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를 작성하도록 해왔고 3년간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입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 학업계획서를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작성해서 고등학교 생활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3년간 자기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교가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고교학점제이지만 미리 3년간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자녀분들을 우리 학교에 진학을 시키시면 아마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대학에 입학증을 들고 합격증을 들고 졸업할 때 훨씬 더 만족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믿고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아마 후회 없는 고등학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